치매 진행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어제 저녁 한 여성이 부엌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평생 요리 솜씨로 소문났던 그녀였습니다. 손에는 냄비 뚜껑이 들려 있었는데 무엇을 하려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려놓았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딸이 "엄마 괜찮아?"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깜빡했네.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잃어버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어디 뒀는지 몰라 1시간을 찾았던 일, 약속 시간을 까먹고 친구를 기다리게 했던 일, 방금 전 전화통화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던 일. 모두 나이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평생 만들어온 미역국 레시피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뭘 넣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치매가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들, 그것을 놓치지 않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단순 건망증을 넘어선 기억 상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해줬습니다. 점심 때 또 늘었습니다. 아내는 "아까 말했잖아 라고 했지만 남성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건망증 심해졌네" 하며 웃었습니다. 남성도 웃으며 남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그냥 "손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며칠 후에는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몰랐습니다. 30년을 산 동네인데 낯설었습니다.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성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뇌 MRI,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경도 인지 장애였습니다. 치매 전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구별법을 알려줬습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는데 찾으면 "아, 여기 뒀지?" 하고 기억나는 것은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찾아도 "내가 왜 여기 뒀지?" 하며 놓은 기억 자체가 없다면 치매를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익숙한 일을 못하게 되는 순간. 한 여성은 평생 뜨개질을 했습니다. 손녀 옷, 손주 모자, 가족들 목도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실이 자꾸 엉켰습니다. 뜨는 방법이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나 저렇게 하는 거였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나이 들어 손이 굳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해온 김치찌개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뭘 먼저 넣는지, 얼마나 끓이는지 헷갈렸습니다. 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맛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세탁기 사용법도 잊어버렸습니다. 10년을 쓴 세탁기인데 버튼이 낯설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딸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어려워졌습니다. ATM 기계 앞에 서면 막막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고 순서도 헷갈렸습니다.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딸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던 일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계속 권유해서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익숙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으로 하는 정교한 작업, 순서가 있는 요리, 기계 조작 같은 것들이 어려워지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 기능 저하의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 판단력과 결정 능력의 저하.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돈 관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수백만 원어치 샀습니다. 전화 판매원 말만 듣고 충동적으로 구매했습니다. 또 홈쇼핑에서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샀습니다. 이미 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문했습니다. 집에 같은 물건이 서너 개씩 쌓였습니다. 옷차림도 이상해졌습니다.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겨울에 얇은 옷만 입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말려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운전도 위험해졌습니다. 신호를 잘 못 봤습니다. 차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주차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운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은 문제없다고 우겼습니다. 돈을 낯선 사람에게 빌려줬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 급하다니까 그냥 줬습니다.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알고 화를 냈지만 왜 화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성 치매였습니다. 작은 뇌졸중들이 반복되면서 판단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판단력 저하는 치매의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전 관리, 옷차림, 운전 같은 일상적 판단이 어려워지면 즉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성격과 감정의 급격한 변화. 한 여성은 원래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평생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의심도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물건을 훔쳐간다고 의심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와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던 텔레비전도 안 봤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가족이 조금만 늦어도 어디 갔냐고 수십 번 전화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배회했습니다. 감정기복도 심했습니다. 방금 웃다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사람이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권했습니다. 여성은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하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간곡히 설득해서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전두측두엽 치매였습니다.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성격과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는 치매의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공격성, 의심, 우울, 불안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시간과 장소의 혼란. 한 남성은 요일을 헷갈렸습니다. 월요일인데 일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 예약일 잘못 알고 다른 날 갔습니다. 계절 감각도 흐려졌습니다. 한여름인데 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지 5년이 지났는데 회사에 가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장소인식도 어려워졌습니다. 자기 집인데 낯설어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있다고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며 나가려 했습니다. 병원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금 간 곳인데 어디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복도를 빙빙 돌았습니다. 직원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계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살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더는 집에서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자 나가면 위험했습니다. 길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였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아쉬워했습니다. 더 일찍 왔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혼란은 치매의 명확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 단계의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섯 번째 희망, 초기 발견이 유일한 길.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기억 상실, 익숙한 일 못함, 판단력 저하, 성격 변화, 시공간 혼란. 이 모든 것이 치매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발견입니다. 치매는 완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인지훈련, 생활습관 개선으로 5년, 1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발견하면 빠르게 악화됩니다. 몇 년 안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첫째, 자신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메모하십시오. 둘째, 가족의 지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말을 들으면 검사 받으십시오. 넷째,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60 이후에는 매년 간단한 검사를 권합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운동, 사회활동, 두뇌 활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치매 검사가 무섭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초기 발견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익숙한 일이 어려워지지는 않으신가요? 판단력이 떨어지지